하나, 둘, 셋. 오토보이 안녕하세요. 찰칵입니다. 오늘은 캐논 오토보이 2 라이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카메라는 1988년 10월에 출시된 카메라입니다. 출시됐을 때 가격은 31,800엔이었죠. 신입사원 1988년도 평균 연봉이 364만 원이니까 그 시절 구매했으면 거의 연봉의 10% 정도 되는 사치품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캐논 오토보이 2 라이트는 35mm f4.5 단초점 렌즈이며 오토포커스 기능이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 시절 자동으로 초점 잡아주는 기능이 있었으면 아주 신기술이었겠죠? 오토보이 2 라이트란 이름으로 일본에서 출시되었고 미국에서는 슈어샷 조이, 유럽에서는 프리마 4로 출시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출시된 오토보이 프리즈마의 하위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프리즈마에 있는 로우 앵글 뷰파인더와 무선 원격 제어 기능이 이 오토보이 2 라이트에는 없거든요. 렌즈도 f3.5에서 f4.5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럼 간단한 사용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논 오토보이 2 라이트에 배터리와 필름을 넣어줍니다. 배터리를 넣어줄 때는 배터리 챔버 부분을 동전으로 열어서 이 ECRO 배터리를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필름실을 열어서 35mm 필름을 이쪽 주황색 필름 팁 포지션이라고 되어 있는 데까지 넣어주신 다음에 필름을 평평하게 해주시고 필름실을 닫게 되면 자동으로 필름이 감기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을 찍기 위해서 렌즈 커버 스위치를 위로 올려줍니다. 뷰파인더로 피사체를 확인한 다음에 셔터 릴리즈 버튼을 반만 눌러서 포커스가 잘 되는지 확인 후 포커스가 잘 됐다면 셔터 릴리즈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찍으시면 되죠. 아주 간단합니다. 사진을 찍는다라는 정말 사진기의 기능에 충실한 카메라죠. 그럼 오토보이 2 라이트에 대해서 찬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토보이 2 라이트의 앞면입니다. 셀프 타이머, 배터리 체크 램프, 렌즈 커버 스위치, 렌즈, 노출계 윈도우, 오토포커스 윈도우, 뷰파인더 윈도우, 플래시 헤드가 있습니다. 렌즈 커버 스위치를 아래로 내리면 렌즈 커버를 닫을 수 있고요. 위로 올리면 렌즈 커버를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는데 보통 이렇게 렌즈 커버가 닫혀 있으면 사진이 찍히지 않지만 이 녀석은 다릅니다. 커버가 내려가 있어도 이렇게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토보이 라이트 2의 윗면입니다. 셔터 릴리즈 버튼, 셀프 타이머 버튼, 필름 카운터가 있습니다. 셔터 릴리즈 버튼을 반만 누르게 되면 카메라 앞에서 빨간 램프가 반짝거립니다. 사실 찍는 사람은 모르죠. 그리고 완전히 누르게 되면 이렇게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셀프 타이머 버튼입니다. 10초 뒤 사진이 찍히게 되죠. 역시 카메라 앞 빨간 램프가 반짝거리면서 마지막 찍히기 전에 더 빠르게 전멸하게 됩니다. 만약 셀프 타이머를 취소하고 싶으시면 여기 앞에 있는 렌즈 덮개를 닫으시면 됩니다. 오토보이 라이트 2의 옆면입니다. 스트랩 거리가 있고요. 스트랩을 걸어서 카메라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토보이 2 라이트의 뒷면입니다. 뷰파인더, 필름 연사 스위치, 필름실 오픈 레치, 필름 체크 윈도우, 데이터백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백은 87년부터 19년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현재 날짜는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버튼을 눌러가지고 데이터백을 쓰지 않거나 연도만 00으로 바꾼 뒤 날짜만 변경해서 사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셀렉트 버튼으로 숫자를 선택 후 셋 버튼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필름실 오픈 레치를 아래로 내려서 필름실을 열 수 있습니다. 필름을 장전하실 때는 이쪽 주황색 부분이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에 필름을 잘 꽂아 주시고 여기 또 주황색으로 필름 팁 포지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필름을 잘 넣어 주신 다음에 여기 필름을 또 평평하게 해주시고 닫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필름이 자동으로 감기게 되죠. 이쪽에 있는 필름 연사 스위치로 한 번에 찍을 수 있는 사진의 수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4장까지 연속으로 찍으실 수 있죠. 평상시에는 1로 맞춰놓고 찍으시면 됩니다. 한번 4로 맞춰놓고 사진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였죠? 이렇게 자동으로 최대 숫자까지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오토보이 2 라이트의 아랫면입니다. 삼각대 소켓, 배터리 챔버가 있습니다. 배터리 챔버를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열어주신 다음에 배터리를 넣어주시면 되죠. 배터리는 이렇게 ECR5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배터리를 넣을 때는 이쪽 극이 있는 데를 이렇게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는 다시 배터리 챔버의 이 나사를 동전 같은 걸로 시계 방향으로 감아주시면 되죠. 자, 어떤가요? 정말 쉬운 필름 카메라죠? 그러면 오토보이 2 라이트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간단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테스트한 필름은 계속 소진 중인 후지컬러 100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상 스캔은 우정상사에서 진행하였고요. 되게 오래된 필름이라 기존 감도 100에서 감도 25로 투스탑 노출 오버해서 사용해 주었고요. 다행히 현상 스캔까지 잘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빵들입니다. 다양한 빵들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가래떡 같은 빵과 밑에 있는 빵이 여기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감수광 파인애플, 정말 귀엽게 생긴 파인애플들입니다. 통조림보다는 이런 생 파인애플을 잘라서 먹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번 사진은 플래시가 터지면서 앞에 파인애플들이 더 밝게 찍혔네요. 지금은 지났지만 이때 겨울에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겨울 무가 최고인 거 아시죠? 무들입니다. 테라 맥주입니다. 정말 많은 테라가 쌓여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출시된 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맥주죠. 벌써 1분기가 지나버렸지만 한참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스타벅스 신메뉴들을 홍보하는 팜플렛입니다. 여기서도 플래시가 터지면서 조금 아쉽네요. 메가커피 로고입니다. 요즘 저렴한 커피를 내세우는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탑이라고 할 수 있죠. 어두운 곳에서 찍었지만 따로 제가 노출을 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로 찍혔으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치 사발면입니다. 보통 어떤 치킨을 좋아하느냐고 물어본다면 고민을 많이 하지만 어떤 컵라면이 좋냐고 물어보신다면 사발면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저는 특유의 사발면의 얇은 면발이 참 좋더라고요. 구도는 치킨, 콜라, 사발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물론 가운데 치킨무가 있지만요. 자, 이제 아쉬운 사진들을 보겠습니다.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흔들린 사진들이란 거죠. 이거는 계속해서 찍고 있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핸드폰 카메라와 다르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셔터를 누를 때도 정말 천천히 양반처럼 점잖게 눌러야 되는데 아직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동 PNS 카메라들 중에서는 제가 셔터 속도를 조정할 수 없는 카메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오랫동안 멈춰 있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조금 고민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다음 필름에서는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새롭게 추천드릴 필름 카메라와 현상 스캔한 필름 사진에 대한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